니는 사탄과 악령을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성당 안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한 수녀님. 아니라고 했잖아요. 넌 악마야. 넌 악마 그 자체라고. 그런 수녀님의 모습을 보고 남자의 눈은 파랗게 빛나기 시작했고 손에선 전기 파장이 생성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발산된 전기 파장에 폭발이 일어났고 성당은 불타기 시작합니다. 악마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얼마 전 다경자원이요. 쓰레기 수거였습니다. 주인공 지호는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의 알바였는데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일이었지만 늘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죽인 거지. 실험용으로 쓰다가. 동물인데요. 아무리 동물도 그렇지.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여자가 트럭에 치이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미 생명이 꺼지고 있는 상황. 지호가 응급처치를 진행해도 심박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많은 인파에 동영상도 촬영되고 있었지만 급한 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고 다행히 여자는 의식을 되찾습니다. 여자를 살리고 지호는 도망치듯 사라졌는데 SNS에선 유명인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습니다. 막 용감한 시민상도 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럼 좀 좋아? 귀찮아서요. 그런데 이때 수상한 사람들이 폐기시설에 도착했고 능숙하게 CCTV까지 끊어버린 그들은 지호를 잡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그들 중 하나는 지호도 기억하고 있는 남자. 오랜만이네. 1년 만인가? 그때겠어. 왜? 또 기억이 안 나? 순식간에 지호를 제압한 그들은 목격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아버지 같던 직원도 처리하는데 하지마. 간신히 힘을 발산한 지호. 1년간의 은닉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달동네 집에서 급히 가방만 챙겨 나왔지만 이미 그들은 집까지 파악한 상황. 그때 도망가는 지호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얼마 전 그가 살렸던 여자 구름. 경찰인 구름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재빨리 도망간 지호는 건물 옥상에 숨었지만 그를 추적하는 남자는 군인 출신의 베테랑. 압도적인 싸움 실력 차에 지호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달려들자 1년 전 지호의 힘에 팔을 잃었던 남자는 홧김에 그를 걷어찼고 이때 지호의 몸에서 폭발적인 힘이 발산됩니다. 전기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그의 힘은 도심 한 구역을 파괴했고 구름도 휘말립니다. 이 파장으로 너무 많은 이의 이목이 끌리자 지호를 노리던 이들은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데 지호는 제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되기는 했지만 뼈는 부러지고 장기도 파열되어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이상한 건 제 지금 혈액형이 안 나와서 수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발작 증세와 함께 심정지가 와버립니다.
의료진은 전기 충격으로 그를 되살려보려 하는데 하나, 둘, 셋, 샷! 그의 육체는 자동 제세동기를 통해 들어오는 전기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그 힘은 건물 전체를 정전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흡수하던 지호는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네 팔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참에 죽여보자 그랬던 거 아니야?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당해봤잖아! 지호를 추적하던 요원이 돌아온 것은 한 연구시설. 현장에 맡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 그들은 지호가 위태롭다는 소식에 난리가 났는데 설마 죽지는 않겠죠? 세포 복원력이 보통 인간들보다 좋아도 죽을 이기면 다 죽습니다. 이들은 진화한 인간을 창조한다는 일념으로 수십 년을 활동해온 집단 휴먼테크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지호는 수많은 실험체 중 최초로 진화한 인간의 영역에 들어간 존재인데 그런 그를 탈환하려는 이유는 그의 DNA를 기반으로 신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으면 시체라도 가져와. 최대한 빨리 가장 신선한 상태로. 지호의 DNA라 함은 수많은 동물들의 유전자가 짬뽕된 것인데 전기 뱀장어 DNA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홍해파리, 철갑상어, 박쥐, 초파리. 이 특성이 다 보여. 이 때문에 막강한 육체와 더불어 특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한계치를 넘어서는 힘을 발휘할 때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판단조차 내릴 수 없었기에 무작정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호를 추적하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지호의 도움으로 생존한 구름은 평생 지호를 추적해왔는데 둘의 인연이라고 해봐야 수십 년 전 딱 하루 본 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날의 기억은 강렬했고 누구야? 왜 그래? 심지어 다음날 지호를 데리고 사라진 부모님은 금방 올 거야. 1시간도 안 걸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에 구름의 인생 목표가 지호가 된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을 갖고 있는 양측은 다시 지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구름이 병실에 도착하고 얼마 후 의료진으로 위장한 요원들도 나타났고 별관에 있는 집중치료실로 이동한대. 이상함을 눈치챈 구름만 그들에게 따라붙습니다. 로비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지하 3층을 눌러요? 아이, 말 진짜 많네. 그리고 구름이 요원과 싸우는 와중 당신들 뭐야? 지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지호는 그대로 달아났는데 그렇게 추적하기를 몇 시간 구름은 지하철 통제구역으로 향한 지호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수십 년을 쫓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지호는 자기 자신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 네 눈.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눈으로 보나 싶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평생 널 찾아다녔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나야. 그리고 다시 한번 휴먼테크 요원들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열세였지만 지호는 철길로 전기를 흘려보냈고 휴먼테크 요원들이 정신없이 피하는 동안 지호는 기절한 구름을 데리고 사라집니다. 다시 구름이 눈을 떴을 때 지호는 그녀를 치료해준 상황. 기억도 못하는 지호를 부모님의 원수라고 결론 지을 수 없었기에 우선 구름은 지호의 신상을 더 파보기로 합니다. 저녁 7시 여기. 그리고 이맘때쯤 연락 온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수 유중건이라고 내 대학 동창.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언론에 발표를 안 했지만 압수수색 당시 연구실에서 키메라가 나왔어. 키메라가 뭐예요?
다른 동물들끼리 합쳐버리는 거야. 인간과 동물을 결합하기도 하고. 그는 한때 동료였던 유중권 박사가 지호를 제작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런 가설을 숙지한 상태로 구름은 지호를 데리고 한 성당으로 향합니다. 지호의 어린 시절 기록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한 수녀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잊겠어요? 수녀님이 설명하는 지호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불을 질렀어요. 내 눈도 그때 다쳤지. 그리고 이때 불 지른 적 없다고요. 나 여기 온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질러? 지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수녀님은 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지연이야. 기억조차 없는 지호는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점선 내 하나님께 청하오니 그를 가두어 주소서. 하지마! 자신을 저주하는 수녀님의 앞에서 힘을 방출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날 괴물로 만들었어. 나한테 괴물이라고 부르기 전까지 난 인간이었어. 날 괴물로 만든 게 당신이야. 악령으로 가득 찬 괴물이야. 내가 왜?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나다 이 씹새끼야. 이 사건이 있은 후 지호는 잃어버린 과거 기억을 되찾기를 포기했고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하지만 휴먼테크에서는 지호를 유인하기 위해 그와 함께 움직이던 구름을 타겟으로 잡은 상황. 말 안 들으면 여자 죽어. 결국 납치된 구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맞바꾸겠다고 합니다. 만나야지. 1층으로 와. 3번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 무슨 일 생기면 쟤 그냥 죽여. 그리고 구름의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내 휴대폰 추적해봐. 그는 요원 중 하나를 납치해 휴먼테크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고문 훈련까지 받은 특수부대 출신이다. 전기 충격으로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손 붙어있는데 팔이... 그를 미끼로 이용해 마침내 자신을 노리는 휴먼테크의 기지에 잠입합니다. 는 페이크. 머리는 썼는데 어설퍼. 지호를 쓰러뜨리려면 평범한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휴먼테크에선 요원에게도 능력을 증폭시키는 약물을 주입해 놓았고 이젠 전기 폭풍을 맞아도 멀쩡히 일어났습니다. 넌 이런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 그리고 마침내 지호를 탈환한 휴먼테크에선 그의 세포를 추출 예정이었는데 감금실에 있는 그에게 다가온 것은 류중권 박사. 나 기억 안 나. 그는 지호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었고 경계를 풀지 않는 지호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당신? 아버지야. 그의 거짓말은 지호의 혼란도 증폭시켰지만 동시에 평생 외톨이였던 그의 긴장을 늦췄는데 넌 내 아들이고. 하지만 이마저도 그의 세포를 추출하는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행위였을 뿐. 아버지다 뭐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겠지. 우리 소장님 정말 악마셔. 다시 눈을 뜬 지호는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주 동안 많이 아플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도망자 신세로 살던 지호의 육체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그를 강화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지호가 육체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기 충격을 가해 강한 세포로 가득해지도록 했고, 심정지가 오면 다시 되살려내기를 몇 주에 걸쳐 반복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깨끗한 세포로 가득해지자 지호에게 추출한 세포를 기반으로 복제인간 제조를 준비했고, 끝까지 해봐. 다 있어. 최고의 세포만 뽑아서 최고의 수정란 만들었습니다. 2주 후에 대리모한테 착상하면 끝납니다. 쓸모가 없어진 지호는 안락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 그런데 내 아들이야. 직접 지호에게 주사를 놔주겠다던 류중권 박사는 도망가. 갑자기 육체 강화 주사를 놔줍니다. 당신 뭐야? 아버지야. 건강한 세포로 가득한 육체에 강화제까지 더해지자 지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고, 순식간에 연구소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맘때쯤 지호의 자취를 쫓아 연구소로 들어온 구름은 아기들로 가득한 실험실을 발견했고, 지호가 싸우는 동안 구출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 지호가 한 번 더 전기 폭풍을 발산했고, 연구소는 더 큰 화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휴먼테크는 지호의 세포로 복제인간들을 왜 만들려는 것인지, 지호는 자신의 진짜 과거 기억을, 구름은 부모님의 행방과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 TVN 드라마 루카 더 비기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루카 더 비기닝은 TVN에서 최근 종영한 드라마로 한국에서 보기 드문 규모로 제작된 SF 능력자물입니다. 매 화마다 1시간가량의 분량으로 12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되었는데, 모든 화에서 액션씬, 추격씬, 전투씬은 기본으로 볼 수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만큼 수준급의 컴퓨터 그래픽과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느껴지는 미술팀의 제작 퀄리티도 꼭 강조하고 싶은 요소였습니다. 서사의 측면에선 지호가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장소, 여러 인물들을 거치며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산만하다기보다는 이야기를 완성시킬 파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개 속도도 무난합니다. SF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국내의 실정에도 지속적으로 퀄리티 있는 작품들은 탄생하고 있는데, 한국 작품이라고 해서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오직 드라마의 재미만 보고 추천드리는 것이니 꼭 한번 시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의 루카 더 비기닝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